독일 아시아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홍콩을 제외하고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중 최고치를 이틀 만에 경신했죠. 또 삼성전자까지 8만 원을 돌파하면서 오후장에서는 탄탄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피 3,4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처럼 고점 경신을 이어가는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기준금리 인하도 인하지만 일본 역시도 이번 주 내로 BOJ의 금리 결정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자민당 차기 총리 선거까지 앞둔 만큼 변동성이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벤트에 환호하면서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는 니케이 지수입니다. 오늘 장중에 45,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역사상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썼고요. 현재 역시도 고점 부근입니다. 1.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에서는 반도체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분을 모두 회복한 가운데 일본 증시 내 반도체 기업을 추종하는 에이스 일본 반도체 ETF가 오늘 장에서만 2%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52주 수익률은요, 25%대를 돌파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탄력을 보여주는 홍콩 거래소입니다. 먼저 뉴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홍콩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인하폭은 미국의 인하 수준과 같은데요.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홍콩 당국의 증시 부양책입니다. 주식 결제 주기 변경이나 중국 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법을 수정하는 등 연이어서 적극적인 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IPO 시장 활약을 맞이한 홍콩 증시가 물 들어올 때 노저어가듯 공격적으로 증시를 푸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은요, 전약 구간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 시각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 27,000포인트를 넘어주면서 3년 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다만 텐센트, 은행주 같은 대형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현재는 고점 대비 많이 밀리더니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3%대 하락세 보여줍니다. 중국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8월 증권거래 인지세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26%나 증가했는데요. 가계 예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상승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런 지표 호조세에 힘입어 상해지수는 3,900p 돌파 시도로 했고요. 오전장에서는 3,893포인트로 마감했고 이 시각 현재는 조금 더 낮은 0.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가 잘 가니 ETF도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과창판 지수가 장중 3%대까지 상승폭을 키우자 기술주 중심의 ETF가 강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반도체 기업을 추종하는 ETF 4%,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소울 차이나 육성산업 액티브 역시도 3%대 상승세, 과창판 스타50 같은 경우도 3%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어느새 1,600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로봇주의 시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해당 ETF는 그냥 로봇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집중한 ETF인데요. 개인 누적 순매수 점유율은 90%를 돌파했고요. 중국 관련 ETF 중 수익률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까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52주 수익률을 43%대를 돌파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13,75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베트남 증시 지금 FTSE 신흥국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그동안 꾸준히 올라오다가 발표 한 달 정도 앞두고는 좀 시들시들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번 주 VN지수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월요일 상승 출발 이후에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동성 둔화와 외국인 매도세가 겹치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미 연준 금리 인하로 인도랑 인니 같은 신흥국 증시는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만 베트남 경우에는 오전장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18일에서 19일 VN 선물 만기와 ETF FTSE 리밸런싱에 따른
단기 수급의 영향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 16일 재무장관이 승격에 대해서 꽤 자신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서 재확인됐기 때문에 심리적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지수 하단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돼서 추가 동력을 제공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석 연휴 10월 7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 전까지는 우선 상승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랑 외국인 수급의 회복 그리고 업종 실적 모멘텀의 확인 같은 재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는 게 한국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한국보다 더한 곳이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이 태국을 제치고 베트남이 1위다. 전년비 40%가 넘게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베트남 관광 서비스업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볼 만한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1월에서 8월에 베트남의 중국인 여행객은 YOY 44% 급증을 하면서 동남아 최우선 여행지로 부상을 했습니다. 태국 내에서 아무래도 중국인 납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베트남으로 이동을 했고 정부랑 여행업계도 전자비자 확대랑 중국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광 회복세가 좀 뚜렷한 상황입니다. 중국 관광 수요 회복으로 수요가 기대되는 업종은 항공이랑 관광주인데요. 특히 베트남 항공이랑 비에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 노선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좌석 공급과 노선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수혜가 기대가 되고 단거리 국제선 노선 특성상 유류비 대비 수익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자 급증에 맞춰서 운송 캐파를 확보한 것이 여객 매출을 높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 관련 업종도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빈펄이나 님반베이 같은 리조트 호텔 운영사의 경우에는 객실 점유율 상승과 평균 객단가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 마산그룹과 같은 대표적인 소비자 기업 역시 세류 기간 중에 식음료 지출 확대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이었습니다.